네, 선거 앞두고 아마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판세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릴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의 이 막판 마타도 유포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후보를 겨냥해서 소년원 전력이 있다는 등 이런 식의 그 악성 마타도를 지금 SNS상에서 급속히 유포시키고 있는데, 이 막판 마타도는 선거에서 가장 지탄받는 그런 나쁜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후보 측의 범죄 사실 여러 관계들을 공개하라고 해서 그때 법사위 의결로 공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들이 확인해 놓고서도 이렇게 악성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갖고 보자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막판에 이런 식의 마타도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윤석열 후보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이런 정치 하시려고 정치권에 뛰어들으셨습니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후보의 얼굴을 보셔도 알겠고 저를 보셔도 알겠지만 표정이 매우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의 얼굴에는 표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초박빙 상태이지만 흐름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정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 제가 계속 서울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 10몇 명과 통화를 밤에 했습니다만 대단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현장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막판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쪽이 승리한다 이렇게 볼 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지지자 당원들께서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백플로 할까요? 네, 배 기자님. 세계일보 김인영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선거 초반에 아침에 출근 인사, 저녁에 퇴근 인사, 또 이제 상가 방문할 때는 매우 냉랭했었다 하는 보고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보도한 걸 보면 한 10% 정도 서울이 지는 걸로 나왔었지요. 최근에 출퇴근 인사와 상가를 방문했을 때 반응이 아주 뜨겁다. 투표했습니다. 또 꼭 이길 거예요.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격려성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선거 막판에 와서 확실하게 서울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현장 분위기들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강 기자님. 네, 경향신문의 곽희양 기자라고 합니다. 그 서울과 더불어서 스윙보터층이라고 말씀하셨던 2030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론 아침에 라디오에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 특정 세대를 아주 특정해서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이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의견들이 집약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본선거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신 것처럼 이쪽 커뮤니티의 반응이 매우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커뮤니티 안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
그리고 실제로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독려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출퇴근하는 여성들 반응도 매우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들을 전달받으면서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강나루 기자님. 네, KBS 강나루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재보궐 서울시장 때도 민주당이 막판 때 몇 %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표차로 이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폄하 낮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은 좀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여러분들이 증인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서고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2, 3% 뒤지고 있고 박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0%, 8% 앞선다고 늘 얘기했던 분들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그쪽 선거 관계자들이 말씀하셨죠. 오늘도 제가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지금 저는 초박빙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7 재보궐 선거 때는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근데 4.7 재보궐 선거와 비교하면 지금 서울의 분위기는 100%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서울 선거운동의 아마 그 상황 관계자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 쪽이 오히려 현장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체 여론조사 결과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여론조사가 현장에 있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건 현장 반응들이죠. 1년 전에 서울 분위기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미디어 오늘의 전 조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백모 전 비서관이 이제 은수미 시장 비서관과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싹 우리한테 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많다고 말하는 게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 없다고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지를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까 이제 그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선거 유세 내내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여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하수인 짓을 계속 시켜왔다고 주장을 뭐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어쨌든 그런 친여 매체를 동원한 일이 있느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하는 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을 무시한 얘기죠. 언론인들은 취재를 하고 취재 결과에 따라 기사를 쓰고 있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기사화하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전부 친여 성향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삐뚤어진 언론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언론관을 갖고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가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행비서라는 직책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저도 수행비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고급 정보를 수행비서가 알고 있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막판에 급해지니 이것저것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